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마존 레커그니션과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어떤 스타트업 애니컴퍼니라고 하는 그 고객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애니컴퍼니라는 회사는 광고 회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제 맨 왼쪽에 이런 그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에 보이는 저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장 알맞는 어떤 광고를 뿌려줄지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맨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고급 시계에 대한 어떤 광고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장갑에 대한 약간 아웃도어용 장갑에 대한 저런 광고를 보여주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도 약간 고급 시계보다는 이제 저런 그 아웃도어용 장갑을 이제 광고로 보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잘 보면 먼저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사진에 보면 어떤 그 등산용 선글라스를 끼웠고 그다음에 이제 등산용 그 신발을 신었는데 실제 손은 보면 이제 맨손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등산에 관련된 어떤 아웃도어용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광고에 대한 클릭률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미지에 맞는 그런 그 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광고들을 어떻게 해서 잘 뿌려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만약에 저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뉴스 기사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에다가 어떤 정확한 태그를 달 수가 있다면 좀 더 저런 그 광고 역시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저런 이제 이미지가 한두 장이 아니고 수백만 장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달 수가 있을까? 사실 불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기계적으로 즉 이제 머신러닝 같은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저걸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저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맨 왼쪽에 이렇게 맨 왼쪽에 이미지를 주면 이거를 어떤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서 이미지 태그를 자동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달린 이미지 태그를 약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렇게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태그를 달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직접 모델을 개발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이제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AI, ML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AWS 그 아마존 그 레커그니션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레커그니션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API만 가지고도 이미지나 그리고 그 비디오 같은 거를 분석을 자동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런 사진을 주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람인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산악용 자전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어떤 계곡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지를 하고 여기에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니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뉴스 기사나 아니면 컨텐츠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그 태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는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을 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맨 먼저 이미지를
어떤 그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S3 업로드를 하고, 그럼 S3 업로드가 되면 이제 그 업로드된 오브젝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 람다가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경로를 키네시스에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그 이미지를 태깅을 하고, 그 태깅한 결과를 아마존 일렉서치 또는 오픈서치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런 이제 사람하고 개나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태그를 추출을 하고, 그 태그를 가지고 이제 태그 클라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분석 자료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GitHub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그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저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람하고 이제 개, 고양이 이런 류의 사진들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업로드가 다 됐고, 그러면 처음에 일렉서치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온 이미지 수가 0일 텐데, 이제 저게 이제 다 분석이 끝나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단순하게 SDK나 API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애니컴퍼니라는 회사가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그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피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위주로 이제 그 회사의 워크로드가 이미지 위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생각한 방식은, 새로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지 검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렇게 사진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어떤 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딱 찍으면 거기에 가장 유사한 이런 이미지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로 피봇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런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은, 아니면 전체적인 큰 플로우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그 주요한 그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성 정보를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뽑아내고, 그런 특성 정보를 저희가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피처 벡터들을 그 어딘가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같은 데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KNN K-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쉽게 이 피처 벡터하고 가장 유사한 값을 갖는 그런 그 피처 벡터를 갖는 그런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아키텍처를 잘 살펴보면 이미지를 S3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레커그니션을 활용해가지고 그 태깅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만 해서 그 결과를 오픈 서치 서비스, 즉 일렉서치 서비스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부분은 저런 레커그니션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그 사용자가 올려준 이미지에서 어떤 특성 벡터를, 피처 벡터를 뽑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또 이런 모델을 이제 서빙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키텍처가 바뀐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고민을 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저런 그 요구사항은 이제 아마존 레커그니션이라든가 아마존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을 이제 배포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그 앞으로 작업들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을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즉,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를 준비를 하죠. 어떤 레이블링이 된 이런 데이터, 그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다면 이렇게 그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태그를 달고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다가 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그 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저희가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규칙을 이제 모델을 하고 그런 규칙을 찾는 과정을 이제 모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이 끝나면 그 모델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모델을 실제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배포를 한다는 의미는 그거를 그 API 형태라든가 웹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포를 해서 그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즉 이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아주 새로운 그 데이터인 거죠. 즉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규칙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분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측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학습을 시켰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딕션을 하고, 그래서 프리딕트한 결과가 이거는 이제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작업들을 이제 반복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전형적인 그 머신러닝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맨 먼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선택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이제 빌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선택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이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거죠. 즉 학습을 시켜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과정을 이제 줄여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한 다음에도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실제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빌드, 트레이닝, 디플로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런 세 가지 단계가 단순히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런 반복적인 작업이라서 이게 실제로는 이런 모델을 만들거나 학습을 시키고 배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작업, 모델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AWS에서는 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즉 훈련을 시키고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이런 전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별도의 환경 구성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미리 다 환경 구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코딩하시고 바로 그 서빙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의 그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이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그다음 실제 모델을 개발하고 코딩하도록 도와드리는 이제 노트북 환경이라든가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을 이제 실제 그 개발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트레이닝 기능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그 학습된 모델을 배포를 해서 그 API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인퍼런스 관련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는 그 머신러닝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이지 메이커에서 아마 그 첫 번째로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서비스는 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랑 그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건데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인텔리J 같은 그런 IDE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IDE 환경이 그 머신러닝 그 모델 개발과 배포에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쉽게 협업할 수 있도록 이제 노트북도 공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에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코딩을 하실 때 저런 메모장 같은 걸 하셨다면 요새는 저런 메모장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IDE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 개발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역시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 IDE 형태로 제공하는 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그 이런 기본적인 시작 화면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노트북 환경들, 그러니까 그 실제 코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노트북 환경을 이제 여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이제 명령어를 내리시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학습한 결과 자체를 이렇게 바로 비주얼라이징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랑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내가 저기에서 실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배포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이제 약간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활용하셔가지고 코딩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코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세이지메이커 관련된 패키지를 임포트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의 세션을 얻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티메이터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티메이터는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어떤 그 하드웨어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웃풋 설정 같은 것들, 이제 그리고 실제 학습에 사용될 모델에 대한 컨테이너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설정을 해주는 그런 객체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모델에 그 필요한 이제 기본 설정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설정해 줘야 되는 기본 설정 같은 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MySQL 같은 RDS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MySQL 그런 설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설정하고 유사한 게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PC라고 하는 그 API를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이 노트북하고는 별개의 다른 장비에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모델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모델은 deploy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치시면 엔드포인트로 이제 배포가 되고, 그 엔드포인트를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객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게 보면 그 이스티메이터를 만들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하고 그다음에 핏을 호출해서 스트링을 시키고 그다음 마지막에 배포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하시게 될 건데요. 하나씩 좀 더 살펴보자면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스티메이터에서는 첫 번째로 그 학습할 때 사용할, 즉 트레이닝 시킬 때 사용할 인스턴스의 숫자, 그다음에 인스턴스의 어떤 타입, 그리고 그 인스턴스가 사용할 EBS 볼륨, 그 디스크의 사이즈 같은 걸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추가로 그러면 이제 저렇게 그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설정을 했다면 그럼 거기에서 실제 어떤 모델을 내가 학습을 시킬 건지 그 모델에 대한 그 모델을 약간 도커 형태로 컨테이너 형태로 만든 저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게 별도의 장비에서, 즉 EC2 같은 장비에서 이제 실행이 될 거니까 이제 실행할 때 필요한 어떤 IAM 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execution 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스티메이터에서 그 트레이닝할 데이터랑 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신 다음에 PC라는 API를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앞서 이렇게 설정한 이런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 사양을 가지고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웨치에서 확인이 되시고, 또는 이제 그 SNS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알람 같은 것도 이제 받을 수가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과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것들이 AWS의 어떤 그 서비스랑 활용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이제 정리한 그림인데요. 이제는 이제 이 코드가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컨테이너는 저희가 그 도커 형태의 이미지로 저장된 건데, 이제 도커 허브와 같은 일렉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저장소에 그 이렇게 등록한 이미지에 대한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인스턴스에 대한 사양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핏을 하게 되면, 이 핏에서는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셋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제 실제 이 트레이닝 할 인스턴스 쪽으로 카피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인스턴스에서는 미리 여기에서 설정한, 즉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 그 도커 이미지가 다운로드 돼서 실제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학습이 다 끝나면 그 모델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이제 S3에 또 저장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코딩을 하는 노트북 인스턴스랑 그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트레이닝용 인스턴스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하고 학습용 인스턴스의 이 인스턴스 타입이라든가 숫자 자체를 그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학습이 끝나면 실제 이제 배포를 해야 될 텐데, 배포도 아주 단순하게 디플로이라고 하는 이제 커맨드만 그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디플로이를 했을 때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이 학습이 끝나면 모델 파일이 S3에 이렇게 그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 파일이 이제 복사가 돼서 그 엔드포인트용 EC2 인스턴스에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즉 모델 그 기계학습 추론을 하는 추론용 이제 인퍼런스용 그 도커 이미지가 그 생성이 되고,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저 모델을 읽어서 이제 그 띄워주는 거죠, 컨테이너를.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 같은 엔드포인트를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자들한테는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이지메이커 그에서 디플로이를 하게 돼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그 멀티 에이지로 배포가 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로드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프라이빗, 즉 그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속할 수는 없고, 내부 VPC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그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 있는 API를 외부로, 즉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의 사용자에게도 제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그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뭐 EC2라든가 아니면 ECS 같은 그런 컨테이너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프락시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 그 사용자들한테, 퍼블릭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한테 API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그 각각의 클래스들이 생성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 맨 먼저 이제 세이지메이커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 세션을 생성을 하면, 세션은 이런 세이지메이커하고의 이제 그 커넥션이 맺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티메이터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떤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정보들, 그런 정보들만 명세를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고,
실제 핏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핏을 해가 됐을 때 실제 트레이닝에 사용돼 그 EC2 인스턴스라든가 컨테이너가 실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트레이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된 결과물은 이제 S3의 모델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인퍼런스,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돼서 바로 프리딕트라고 하는 API를 그냥 활용하시면 이제 추론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빌드, 그 다음에 트레이닝, 디플로이 이런 세 가지 과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델을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필요할 텐데 아직 우리는 개발자 리소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렇게 빌트인 알고리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분류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비전, 아니면 이제 토픽 모델링, 아니면 이제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주 사용되는 그런 빌트인 알고리즘들을 한 20개 가까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알고리즘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읽어가지고 바로 이제 엔드포인트로 배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저런 빌트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저 빌트인 알고리즘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기 얘 같은 경우는 XGBoost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다가, 그러면 저 컨테이너 이미지는 저희가 일렉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터라고 하는 ECI라고 하는 도커 허브 같은 그런 서비스에 저장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알고리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세이지메이커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미지 URI를 이렇게, 즉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모델 파일에 대한 S3 위치, 이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바로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빌트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오픈소스 텐서플로어라든가 아니면 파이토치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기존에 내부적으로 만들어놨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가지고 세이지메이커에서 배포를 해서 쓰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직접 만드셔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모델 파일이 있다고 친다면 그 모델 파일을 S3에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업로드한 위치를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한 위치를 이제 텐서플로우라면 텐서플로우 모델, 아니면 파이토치라면 파이토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시면, 똑같이 디플로이를 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모델 파일의 위치 정보, S3에 저장된 위치 정보 외에도 실제로 외부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제 프리딕션 하는 API를 호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래핑을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인퍼런스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그 스크립트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저런 이제 모델 파일들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델 파일은 실제로 압축이 된 형태인데, 실제 압축을 풀어보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즉 모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랑 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나눠져 있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실제 모델 버전하고, 만약에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버전별로 이 모델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고, 각 모델 버전별로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값들을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드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래핑을 해주는 그런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파이썬 스크립트랑,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다면 requirement.txt에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 파이썬 패키지가 엔드포인트에 깔려서 그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이런 모양이고 파이토치도 상당히 유사한데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모델하고 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그 나눠져 있지 않고 그 모델 파일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그 인퍼런스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저희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 텐서플로우 그 서빙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풋 핸들러라고 하는 이런 함수랑 아웃풋 핸들러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인풋 핸들러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그 모델에 사용자가 올려준 입력 데이터를 그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아웃풋 데이터는 그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아웃풋을 변경해주는 그 모델의 결과물을 후처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퍼런스 스크립트를 만드실 때 이 두 가지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토치에서는 비슷하게 input FN이라는 그 함수하고 output FN이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실제 그 모델을 읽어오기 위해서 그 모델이 읽어오는 함수인 모델 FN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호출을 해주는 predict FN 이 두 가지 함수도 추가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크립트를 만드셔서 그 타.gzip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모델 파일과 함께 같이 이제 배포를 해주시면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모델도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그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그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그 머신러닝 개발자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 설정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모든 머신러닝 그 개발에 필요한 그 환경들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 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랑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 노트북 인스턴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개발 과정이 크게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인데 빌드 하실 때는 그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이나 스튜디오에서 이제 모델 개발하시고 트레이닝 하실 때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이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제 트레이닝을 하고 디플로이 할 때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그 그러니까 모델을 서빙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를 구성하시거나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다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작업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거 역시도 세이지메이커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작업 그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 그러니까 빌드, 트레이닝, 디플로이 과정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될 텐데 그런 반복적인 수행 과정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보통 저희가 그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CI/CD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로 머신러닝 자체에서도 그 CI/CD와 같은 그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을 때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을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그 커맨드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마우스 클릭만을 이용을 하셔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제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그 이미지 서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이제 들어온 이미지, 저장된 이미지를 받아다가 그 세이지메이커에서 학습한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피처 벡터들, 특성 벡터를 뽑아서 그거를 그 오픈 서치 서비스, 일렉서치 서비스에다가 그 저장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까지 만드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크게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띌 건데요. 이쪽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여기 부분은 이제 세이지메이커 그 모델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그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미리 그 이미지를 에서 피처 벡터를 뽑아가지고 일렉서치 서비스에 그 인덱싱을 하는 이 작업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이 됐으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그 본인이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제 올려주면 API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일렉서치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그 설명해 주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여기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에서 피처 벡터를 뽑는 요 과정들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 부분, 즉 그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이미지를 올려주면 그 이미지에 맞는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 데모를 이제 실제 실습해 보시려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GitHub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런치 스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실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실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세이지메이커라든가 S3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구성이 되시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에 실제 그 나머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실제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그 노트북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피터 노트북 코드가 여기에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노트북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실제 여기 노트북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이 환경에서 여기 있는 그 비주얼 이미지 서치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노트북에서 이제 쭉 실행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이제 볼 부분은 저희가 전체 그림에서 이 부분, 즉 그 모델을 가져다가 학습을 하고 엔드포인트를 그 배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엔드포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색인을 하는, 여기까지 이제 일단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 설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일렉서치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7.14 버전 이후부터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이제 일렉스틱사의 그 일렉서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렉서치 서비스 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실 때는 7.14 버전 이하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이렇게 쭉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뭐 포토라든가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관련된 그런 그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S3 위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만들었던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그 아웃풋으로 실제 저희가 사용할 그 S3 버킷이라든가 일렉서치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쭉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S3로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쭉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S3에 그 데이터가 올라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텐서플로어 그 텐서플로어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 리즈넷 모델을 바로 활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코드들을 이렇게 쭉 실행을 하고 실제 이 모델 파일을 이 모델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그 리즈넷 요 모델은 실제 분류 관련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개냐 고양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맨 마지막 단계는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분류하기 이전에 그 피처 벡터들, 이미지에서 그 특성 벡터들을 뽑아내는 그
결과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레이어를, 탑 레이어를 제거하는 이 옵션을 이제 넣으신 다음에 이 모델을 가져오시면, 예, 그래서 모델을 가져와서 모델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 딥러닝 그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런 모델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저장할 그 디렉토리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델 밑에, 그다음에 이제 버전 밑에,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 모델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모델을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세이브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예, 이게 확인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델을 가져왔으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엔드포인트로 이제 배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인퍼런스라고 하는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그 인풋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데이터를 후처리하는 그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이제 제가 미리 생성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이 스크립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인풋 핸들러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웃풋 핸들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핸들러랑 아웃풋 핸들러 부분들을 어떻게 그 정의를 했는지,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여기에 있는 모델 파일하고 인풋 핸들러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 이제 gzip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압축한 결과를 이제 그 S3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S3로 업로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업로드를 한 이후에 실제 그 텐서플로우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디플로이를 하는 거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세이지메이커 메뉴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인퍼런스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엔드포인트에 이렇게 디플로이드 된 그 엔드포인트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해놓은 상태고, 예.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배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한번 저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저희가 S3에 있는 그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피처 벡터로 이런 숫자 값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이런 그 숫자 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그 나오는 거죠. 이 결과 값을 이제 실제로는 그 일렉서치 서비스에 이렇게 색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렉서치 서비스에 색인하는 과정은 먼저 일렉서치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색인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핑 테이블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제 색인을 그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서 그 여기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서 그 이미지 데이터의 피처 벡터들을 이제 익스포트 시키는, 그러니까 일렉서치 서비스에 인덱싱하는 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앞서 여기 코드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코드에서 잘 보시면 여기 보면 extract picture라는 부분에서, 즉 S3에 저장된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읽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프리딕션 값, 즉 그 피처 값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세이지메이커 그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엔드포인트를 호출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리스판스로 들어오는 값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피처 값들, 그런 값들이 이제 숫자 값들이 쭉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숫자 값들을 이제 여기에서 색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인이 끝나게 되면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이미지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제가 이런 노란색 어떤 원피스 옷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결과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네,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SK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보토 같은 거를 사용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일렉서치 서비스에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뽑아서 색인까지 다 완료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그 사용자들이 직접 이미지를 올려주면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건데요. 이 부분은 그 리액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태틱 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S3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스태틱 페이지는 사실상은 그 이런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렉서치 서비스를 호출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쭉 하시면, 그래서 실제로 그 저 람다 핸들러 부분의 코드만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람다 핸들러 코드에서 맨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이제 람다 핸들러 요 함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그 일렉서치,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코드와 비슷하게 일렉서치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얻어온 다음에 이미지가 업로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피처를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getPicture라는 함수를 보면, 네,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인보크 해가지고 그 피처를 뽑는 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일렉서치 서비스에 그 k-nearest neighbor 서치를 해가지고 유사한 이미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get neighbors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일렉서치 서비스에 이제 k-nearest neighbor 이걸 찾는 쿼리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실행을 해서 제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 이런 모양의 그 웹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제가 이제 배포를 했고, 그래서 실제 여기에 접속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의 그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제로 제가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 서밋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예, 제가 그 지금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 검색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단순하게 그 AWS의 레커그니션과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과 같은 그런 API 형태라든가 SDK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더 정교한 어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것들을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그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저희가 그 어떤 이미지랑 가장 유사한 그런 광고를 찾고 싶다. 이런 비즈니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머신러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재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한 태깅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이제 고민을 한 방법은 만약에 그 API가 있다면 그러니까 머신러닝 관련된 API 있다면 그걸 바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API를 활용을 해가지고 즉 아마존 레커그니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커스텀 레이블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서비스 개발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레이블 자체를 조금 더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니즈가 있으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커스텀 레이블을 또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었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머신러닝을 직접 개발할까? 아니면 혹시나 저런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셨다가, 이제 저희가 아마존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마존 그 레커그니션 커스텀 레이블을 활용을 했어서 이제 커스텀하게 레이블링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서비스 출시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만든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자체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그 니즈가 있으실 때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제 모델을 개발하신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오픈 소스로 나와 있던 그런 모델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이제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 그 AWS에 AI라든가 머신러닝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한다고 치신다면 그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를 하시고 이거를 머신러닝 문제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공수가 덜 들어가는, 즉 활용해 볼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1차로 한번 서비스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이 정도의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는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점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활용하시다가 그 좀 더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한다면 실제 이제 모델을 직접 개발하실 수 있는 그 세이지 메이커 같은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모델을 개발하셔서 이제 그 모델을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던 이유가 저희 AWS의 어떤 미션은 결국에는 그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쉽게 머신러닝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 한 미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AI 서비스에 지금 이번에 설명드렸던 레커그니션 외에도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데이터 레이블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모델을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쭉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이지 메이커 같은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하고 그 다음에 레커그니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만의 어떤 그 이미지 처리라든가 이미지 분석 또는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